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굳이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코로나19에 대한 뉴스는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어제 하루 동안 중국에서 확진자가 5,000명, 사망자 121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고로 뉴욕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고 국내 증시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좋은 소식은 아니니까 다만 시장에서는 여러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시장 추세 자체가 꺾이진 않을 거야라는 확신 아닌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을 봤을 때도 물론 출렁은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경제 지표 잘 나오는 것 자체는 그 흐름을 이어갈 거야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 외국인들도 수급 상황 보면 물론 오늘 장에서는 매수세가 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할 거라는 기본적인 확신 안에서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선물 시장 그렇게 사줄 거면 현물 시장에서도 기왕 살 거 많이 사줘서 증시를 좀 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사실 기관들도 좀 많이 사주면 좋을 텐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약간 단기적으로 매매를 지금 벌이고 있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만 따라가기에는 조금 숨에 찰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를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 노력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전략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안신 앵커. 네, 오늘 인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기술주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최근이죠. 바이오주들도 일부 상승하고 있는데요. 잠잠한 시장이지만 이슈를 머금고 있는 종목 자체는 폭풍급 이슈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중 폭풍에 눈에 서 있는 한진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CEO에서 내쫓고 대신 전문 경영인을 대신 내세우는 조건에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주주 제안 기대감의 한진칼, 어제 주가 자체는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도 어제 300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을 쏟아내면서 주가 자체는 표대결을 증폭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분간 추가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계속 나올 모양인데 주가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요? 한진칼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견조했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순손실은 1조 원 이상의 어닝 쇼크였습니다. 대책으로는 점포 700곳 중 장사가 안 되는 200곳을 정리를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겠다. 강도 높은 체질 개선안을 내놨는데 주가는 하락합니다. 호재에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코로나19 여파라든지 마켓컬리와 쿠팡과의 치열한 경쟁, 한일 관계 갈등 악화 등 악재가 많아서 속도와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11만 원대라는 최악의 주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희망이 없는 건지 유통주 내에서 또 다른 대안주는 없는 건지 종합적으로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줬고 마지막 종목 준비가 돼 있는데요. 대웅제약입니다. 처음으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공한 제약바이오 증표 같은 1조 클럽을 달성한 건데요. 미국에서 보톡스, 나보타의 수출 효과가 꽤 컸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는 나보타가 유럽에도 간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실적 개선도 가능해 보이지만 증권사는 의외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경쟁사와 계속되고 있는 미국에서 있는 소송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대신증권은 바람 우려로 대표 품목의 공백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하향 조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실적 개선보다 불확실성 해소, 주주들에게 뭔가 확인을 시켜주는 필요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로 당분간 멀리 해야 될 종목일까요? 마지막 종목 대웅제약까지 따져보시죠. 예,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투자 전략도 당연히 세워봐야겠죠. 오늘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진칼부터 보도록 하면 네. 싸움 구경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재밌긴 한데 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어떻게 짜야 될지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자면 네.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주주 친화전 정책이 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네. 실제로 지분 매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노리는 투자 전략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한진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한진칼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희가 보통 드라마 아시죠? 네. 네.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떤 구도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렇죠. 예. 막장 드라마에서 보통 나오는 뭐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나머지 유산을 가지고 자제분들이 싸우면서 이번 표대결은 우리가 이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엄마는 누구 편이야? 그렇죠. 라고 하면서 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 네, 거죠. 바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아니는 이상 더 이상 나가긴 좀 그렇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나리오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이제 현실에 나왔다. 네.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막상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표대결 구도가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되는. 네. 그래서 특히 전 조현아 부사장이 넘어가서 이제 반도건설과 CGI와 손잡고 지분이 거의 조원태 회장과 맞먹을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나머지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네. 특히 국민연금이 지금 좀 팔아서 2.9%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나머지 기관이나 기타 주주들 하면 한 30% 정도가 됩니다. 네. 이쪽의 향방에 따라서 변화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소액주주가 좀 키를 들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어떻게 보면 개미의 힘이 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여기서 이제 어느 표심으로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호재라고 하게 되면 한진칼이 그래도 자산을 매각한다는 발표를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은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오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앞으로에 대한 사업들을 끌고 가느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기대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인데 하지만 단점으로 몇 가지를 짚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기대감이건 뭐건 간에 일단 어느 정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단기 이격 부담은 나오는 시점이고요. 또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일단 주총이 3월 25일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아직 한 달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단기 과열로 들어가다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또 주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덜컥 사다 보게 되면은 정고점 넘어서 뭐 7, 8만 원 갈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본질로 돌아가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뭐 항공업이나 관련된 업황들이 좋을까요? 안 좋죠 아직까지는요. 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작년 실적 보게 되면 2,500억대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2조 8천억대까지 올라와 있으면은 일단 좀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들을 염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한진칼 하면서 기업의 본질 가치 얘기는 많이 안 하실 겁니다. 네. 전면에도 당연히 두 남매 사진이 걸리는 거 보면 말 다 한 건데 그러면 이걸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종목입니까? 지금은 파는 게 맞습니다. 지금 한 5만 원대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근접하게 되면은 팔았다가 예. 다시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겠죠. 왜냐면은 근접해서 주총 근접하게 되면은 또 기대감이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 3월 초쯤에 다시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가격은 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접근하는 게 좋지. 지금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네.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45,000원 밑에서는 뭐 재매수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부담스럽다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어떻게 뭐 가격 전략 때문일까요? 오늘도 좀 한 박자 빠른 팅통이 울렸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한진칼 어찌됐든 재매수 관점을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중장기 관점으로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중장기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진칼에 대한 기본 펀더멘탈이 확인이 돼야 네. 이게 중장기겠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표대결 얘기겠죠. 예. 또 표대결도 마찬가지로 주총 이후에 어느 한쪽이 이겼다라고 하게 되면 모멘텀 소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이 부분 표대결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오히려 빠르게 소멸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변화나 기업이 어떤 쪽으로 나가겠다는 사업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중장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냥 안신혜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트레이딩만, 네, 트레이딩 쪽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조원태 회장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모르죠. 예, 네.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군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롯데쇼핑 보도록 할 텐데 뭐 앞에서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창사일에 제일 큰 대규모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악재로 보면 악재고 실적이 안 나와서 이렇게까지 온 거니까 네. 호재로 보면 어쨌거나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 다음에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유통업계 워낙 힘든데 배달 시장은 또 좋아지잖아요. 근데 롯데 쇼핑이 롯데 이츠 또 서비스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는 글쎄 모멘텀이 전혀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보통 보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반응들이 그러면 그건 과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라고 그러게요. 하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롯데가 충분히 그럴 소통이나 그럴 방향성을 아직 안 보여준다는데 아쉽다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구조조정 계획들 뭐 700개 점포 중에서 200개를 정리한다. 앞으로 3년 동안 정리한다.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많이 안 좋구나라는 부분들 상당히 잘 아실 것 같고요. 당연히 대세입니다. 온라인이 강세고 오프라인은 계속 부진하다라는 부분의 대표적인 또 유통업종의 주자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펼쳐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롯데가 처하에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은 몇 가지 없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온라인 강화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롯데 이츠를 비롯해서 근데 이츠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 구조가 이쪽에 온라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에 따른 청사진이 아직 없다라는 부분들 네.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은 특히 롯데 같은 경우 롯데쇼핑의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유보율이 8,000%대 그리고 주당 순자산이 40만 원대까지 나오는 회사입니다. 네. 물론 싸죠. 기업의 여러 가지 상황 보게 되면 싸긴 싼데 지금 그러면 자산을 통해서 이를 어떻게 새로운 채널로 그러니까 즉 온라인을 넘어서 또 어떤 새로운 채널이 또 나올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런 신채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드라이브가 걸리는지 흐름들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이렇게 됐었을 때 롯데 쇼핑이 또 할 수 있는 여력은 해외 쪽에 진출이 아닐까. 네. 지금 동남아 쪽이나 베트남도 계속 점포를 늘리고 있죠. 이런 쪽에서 성과가 나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보다는 앞으로의 숙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게 확실한 게 없으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네. 글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어쨌거나 온라인으로 옮겨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는 투자 유망한 종목 혹시 뭐 눈여겨보고 계신 게 있으세요? 네, 온라인 성장이라고 하게 되면 딱 하나밖에 없죠. 전자결제 쪽입니다. 네. 전자결제 쪽에서 최근에 대표 주자 탑픽 NHN 한국사이버결제 몇 번 언급을 저희 시간에서도 드렸었죠. 워낙 많이 나와서 저는 누가 했는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올해 실적 개선 속도가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또 지금 주가가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되 보통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한사결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네, 약간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보통 패턴들이 그대로 가는 것보다 한 번씩 조정도 주고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을 좀 챙기셨다가 다시 접근한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KG 이니시스 네. 같은 경우도 사업 정상화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2만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또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그냥 대세에 맞게 온라인 쪽, 전자결제 쪽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 쪽 보자와 함께 또 띵동이 울렸는데 글쎄 어떤 질문일까요?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요. 유통주는 뭐 롯데쇼핑 말고 아주 대안이 없는 건가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사활을 걸고 있고요. 이마트는 서울 전 지역 새벽 배송 체제를 풀가동하고 있다고요. 유통주 안에서 뭐 보시는 대안주 없으신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저희가 전통적으로 보는 유통주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반이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은 약간 보강하는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구색을 맞추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온라인을 주도하는 섹터와 함께 이에 따른 흐름들은 아직 상장 안 되는 회사들이 더 많고요. 네. 경쟁도 대기업들이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워낙 지금 어떤 플랫폼을 갖춘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를 겪어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M&A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통업체들이 차라리 지금 잘 나가는 뭐 어떤 O2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예. 거를 인수를 해서 그에 따른 덩치를 더 확장시켜서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됩니다만 예. 지금은 아직 그런 쪽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유통주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별로 손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예, 유통주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전자결제 관련주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만약에 쇼핑 쪽으로 아니면 유통 쪽으로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이 업종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대웅제약인데 물론 뭐 뉴스들이나 포인트들은 앞에서 브리핑에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목표 주가 30만 원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그렇죠. 한데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많이 어떻게 빠졌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 어제였었나요? 실적 발표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매출이 1조 원대 들어갔는데 영업이익이 300억대입니다. 10,000원 팔아서 300원 남기는 장사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상당히 매출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네.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품목별로 보다 보니까 뭐 전문의약품 대표적으로 나보타죠. 미국 매출이 수출이 승인을 받고 나오다 보니까 뭐 256% 증가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또 하나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는 쪽이 저희가 잘 아는 간에 좋다는 우루사, 예, 곰 나와야죠. 네, 이런 쪽의 품목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할 부분들이 이런 뭐 우루사나 뭐 임팩타민이라고 하는 품목들 잘 예. 팔리는 게 왜 잘 팔릴까요? 왜 잘 팔릴까요? 네, 건강에 대한 건강 기능성 식품 니즈가 쪽으로 봐야 되겠죠. 커서, 네. 네,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고 어제 나는 술 너무 좋아해서 안 되겠다. 간을 좀 회복시켜야겠다. 그러면 이제 우루사를 계속 복용하게 되는 네. 이런 자기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심리가 더 크다는데 일단 기반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나머지는 대웅제약을 바라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 보톡스 관련돼서 메디톡스와 아직까지 계속 싸움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런 관점도 함께 또 자회사인 한올바이오파마 또 이제 임상 실험 쪽에서 또 실패했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또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수익성을 회복해야 될 숙제가 좀 남아 있다라는 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가격 전략 따지기가 좀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대 한 12만 3천 원대는 안착을 해야 네. 추가적으로 어떤 탄력을 보일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를 기대하는 것보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 한 12만 5천 원대 부근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일단 파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숙제 해결하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자유롭게 제약주 중에서 대안주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돼서는 앵커님도 챙기실 거고요. 젊으실 때 챙겨야 됩니다. 네. 나이 들면은 고생합니다. 사주세요. 네, 얼마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면역력에 대한 얘기 네. 또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계속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 종근당 바이오 아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락토핏을 비롯한 이런 원료들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 생각하게 되면 종근당 바이오가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목표가 한 어느 정도? 네, 지금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주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인데 한 3만 4천 원 정도가 지금 중쪽에서 목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예. 4만 원대까지는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종근당 바이오 대안주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4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역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가격 전략도 잘 메모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필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안신혜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